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 네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햄버거가 살이 찌는 진짜 이유를 주제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제버거를 먹고 1일 1식이 가능한지 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수제버거를 먹고 나서 1일 1식이 가능은 했지만 며칠 식욕이 올라서 단식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또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번 영상도 만들게 됐어요. 햄버거를 포함해서 모든 패스트푸드, 정제 가공식품들이 거의 같은 이유로 살이 찌고 건강 악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라 더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을 짚어가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햄버거 빵. 통밀이든 제분이 됐든 밀가루가 들어가죠. 밀가루는 당질 함량이 높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많이 올리면서 글루텐, 렉틴, 마이코톡신과 같은 항영양소와 독소가 다량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주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저체중 또는 과체중과 비만을 일으키고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을 비롯해서 대사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더불어 뇌와 장, 뼈, 근육, 관절, 피부 등의 신체 전반에 걸쳐서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기 패티, 옥수수, 콩 등 통곡물로 이루어진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말하는 건데요. 밀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콩 등 일부 통곡물에는 항영양소, 렉틴, 피트산을 포함해서 곰팡이 독소인 마이코톡신 등 다량의 독소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료로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의 지방층에는 독소들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초를 먹이고 방목한 동물의 고기가 건강에 더 이롭다고 제안을 하지만, 사실 이런 고기는 비싸기도 하고 구해서 먹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고기는 어느 정도 타협해서 먹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모르고 먹는 것과 알고 먹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조리하는 기름. 햄버거를 만드는 데는 아마도 콩기름, 까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같은 비교적 저렴한 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기름은 곧 지방이며 지방은 분자의 길이로 나누기도 하고 산화에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따라서도 나눕니다. 지방산 중에는 포화지방산이 가장 안정적이고 다음으로 단일불포화지방산, 다불포화지방산 순이에요. 햄버거에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다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서 산패할 가능성이 높고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살이 찌고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면서 혈관질환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과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지방산들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다만 보관과 비율과 균형의 문제인데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으로 선별해서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먹지 말아야 할 지방은 바로 이겁니다. 햄버거 빵은 아마도 마가린을 두르고 구울 텐데요. 햄버거 빵 말고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저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은 마가린에 밥도 비벼서 드시고 추억이 담긴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마가린은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으로서 산패하기 쉬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화 공정을 거쳐서 고체로 만들어 보관이 용이하도록 고도로 가공된 가공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의 50%는 포화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인공 트랜스 지방은 분자기호가 포화지방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해서 우리 몸에 포화지방이 공급되어야 할 자리에 트랜스 지방이 꿰차고 들어가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질환을 일으키며 과체중과 비만을 더불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치즈.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우유에는 A1 카제인과 렉틴 유사 단백질이라 불리며 중독성이 있는 카소모르핀 등 우유 단백질에는 유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소들이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공 과정을 거친 유제품이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우유는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해독할 수 없게 변성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에는 독소들이 축적돼 있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며 살이 찌고 과체중과 비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인체에 다양한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자연 치즈와 버터, 유제품을 권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소스.
햄버거에는 케찹, 마요네즈, 머스타드를 기본으로 스테이크 소스, 데리야끼 소스 등 햄버거 메뉴에 따라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가죠. 성분표를 보면 설탕,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을 더불어 소맥분, 대두단백, 덱스트린 등 밀가루와 콩, 옥수수 등과 같은 통곡물을 원료로 하는 분말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당질 함량이 높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많이 높이고 항영양소, 독소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스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맛과 색, 향을 위해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장내 유익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장 내벽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몸의 독소가 계속해서 혈류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살이 찌는 것은 물론 건강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채소. 채소라면 무조건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일부 채소에는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 체계를 교란하며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우리의 뇌와 장기들을 더불어 근육과 뼈, 관절, 피부 등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렉틴, 피트산, 옥살산염, 마이코톡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햄버거에는 토마토, 오이, 할라피뇨 등 씨와 껍질에 렉틴 성분이 다량 발견된다는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과다 섭취하게 되면 앞서 말한 건강 악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거나 멍하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고 부작용을 겪는다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일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고 더부룩한 건지 만족스럽게 배부른 건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 햄버거가 살이 찌는 진짜 이유 6가지들을 말해봤는데요. 아직도 햄버거가 단순히 빵이 들어가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함량과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식들을 단순히 칼로리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나트륨 함량으로 분류하고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다고 해서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먹을 음식을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과 칼로리로 계산하기보다 음식을 먹고 내 몸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햄버거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에는 공통적으로 맛과 색, 향, 가공, 보존과 유통을 위해서 다량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현 시대를 살면서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조차도요. 홀로 고립돼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고요. 살을 빼고 건강함과 날씬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더라도 먹은 만큼 내 몸이 독소를 비우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먹는 일을 쉬며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단식하며 운동하는 거죠. 내 몸에 맞는 영양의 균형 잡힌 음식들로 잘 챙겨서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기를 꾸준하게 실천하면 내 몸이 알아서 정상 체중을 찾아주고 건강하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